2025년 10월의 어느 주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역사의 거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대체 그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고까지 말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 가빴던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외교적 시험대와 무역전장의 압박, 그리고 나라 안에 들끓는 문제들까지 이 세 개의 거대한 태풍이 한 나라에 그것도 동시에 들이닥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당시 대한민국이 마주했던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의 핵심이었습니다. 때는 2025년 10월 25일과 26일 주말. 이 단 이틀 동안 대한민국은 사방에서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압력솥 그 자체였습니다. 밖에서는 강대국들이 쉴 새 없이 압박하고 안에서는 사회경제 문제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럼 먼저 그 압력솥의 바깥, 즉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가해지고 있었는지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무대는 바로 숨막히는 외교전이 펼쳐진 에이펙 정상회의 현장이었습니다. 보세요.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 누가 왔냐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 말 그대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리더들이 전부 한국으로 모여든 겁니다. 이들의 눈빛 하나, 악수 한 번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죠. 특히 미국과의 정상회담 테이블 위에는요. 무려 3,500억 달러짜리 투자 계획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백조 원에 달하는 돈이죠. 이게 그냥 돈 문제가 아니고요. 반도체, 인공지능 같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걸린 그야말로 판이 걸린 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 또 아주 강력했습니다. 딱 한마디였어요. 현금 투자 비율을 높여라. 바로 이 말에 당시 미국의 압박이 얼마나 거셌는지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였냐면요. 미국은 8년 동안 매년 250억 달러씩 무조건 현금으로 투자해라. 이렇게 패키지로 딱 요구를 한 겁니다. 반면에 우리 정부 입장은 좀 달랐죠. 전체 투자액에서 현금이랑 현물 비중을 어떻게 할지, 또 이런 투자를 하는 대신에 우리가 어떤 규제를 좀 풀 수 있을지, 이걸 두고 정말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해야 했던 거죠. 양쪽 입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선 겁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판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김정은 만나 준비됐다! 이렇게 툭 던진 거예요.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미국 고위 관리들이 나서서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죠. 이처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북한 문제가 이 외교 테이블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밖에서는 정말 살얼음판 같은 외교 줄다리기가 한창이었는데 그럼 그 시각 나라는 어땠을까요? 이제 시선을 안으로 돌려서 당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국내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부글부글 끓던 부동산 민심에 그야말로 기름을 부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차관이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갭투자했다는 논란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부적절한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그 결과요? 논란이 터진 지 단 하루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 사건 하나만 봐도 당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이때 참 재밌으면서도 씁쓸한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편의점에 있는 금 자판기 아시죠? 거기서 골드바가 품절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었어요. 경제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금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그 깊은 불안감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신호였던 겁니다. 이렇게 민심이 불안해지니까 정치권도 당연히 바빠졌습니다. 야당은 전세난 같은 서민들의 아픈 곳을 파고들면서 민생을 외치기 시작했고요. 여당은 연말까지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 그리고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민심 달래기에 정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볼게요. 이 바깥에서의 압박과 안에서의 혼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에 대체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당시 상황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보세요. 외교안보 쪽에서는 에이펙을 무대로 한 숨막히는 협상이 벌어지고 있었고 경제 부동산 쪽에서는 정책 후폭풍 때문에 민심이 들끓고 있었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 민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고요. 이 모든 일이 바로 그 주말에 동시에 터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이 모든 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었다는 겁니다. 에이펙 회의장에서 오가는 그 대화들이 그냥 뉴스에 나오는 숫자를 바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회담 결과가 당장 우리 동네 집값에, 내 월급 통장에,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결국 모든 건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이 절체절명의 주말을 넘기면서 밖으로는 외교적 성공을 거두고 안으로는 들끓는 민심을 안정시키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앞으로의 역사가 말해주겠죠.